소방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소방직 시험이 23년도에 이제 영어가 건전제 시험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소방직 수험생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소방 영어 독해 관련해서 독해 지문을 잘 못 읽거나 소방 영어가 많이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소방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소방 영어 독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조언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 학원에서 상담한 거 외에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소방직 수험생들 영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뭐 타모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죠. 근데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소방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은 이제 영어 점수가 잘 나오고 합격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소방 영어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원래는 지금 영어는 그래도 공무원 영어에서 늘 항상 쉽게 나왔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많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도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게 아니라 기본서를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방 승진이나 소방 간부 문제들 강사님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이제 좋은 문제들 위주로 아마 선별해 가지고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그 과목은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방 영어죠. 경찰 영어가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경찰 영어가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소방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건전제 시험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마지막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전제 시험을 바뀌기 위한 정당성 또는 효율성, 영어를 어렵게 내야지, 야 이렇게 영어가 어려운데 이제 건전제 시험으로 하면 부담이 적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소방 영어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소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상담을 공통적으로 해보면은 소방 영어가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먼저 요 이유부터 먼저 수험생들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남은 5개월, 뭐 시험이 지금 4월 2일이 9까지라면 9까지 같은 날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이나 그 후에도 볼 수 있는데 대략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할게요. 그럼 남은 5개월 동안 여러분의 문제점을 빠르게 체크해 가지고 보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소방직 수험생들이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가 빠진 내용이 많습니다. 제 교재 리뷰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소방 영어 강사님들 또는 경찰 영어 강사님들이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공무원 영어와 다르다. 공무원 영어처럼 많은 영어 문법 같은 걸 뭐 공부할 필요 없고 소방 영어에 특화된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봤을 거예요. 절대 공무원 영어 교재 보지 말고 소방 영어 전문화된 교재를 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왜냐면 소방 영어 자체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영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소방 영어에 쉬운 소방 영어에 맞췄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뭐 기초 과정에서는 수능 교재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좋은 교재들. 그리고 시중에 있는 공무원 영어 교재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소방 영어 교재랑. 소방 영어 교재들이 빠진 내용이 문법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빠진 내용이라는 거는 소방 영어 문법 맞추기 위한 내용을 소방 영어 문법을 위한 문법 빠졌다기보다는 독해를 읽기 위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부실한 편이에요. 실제로 저도 소방직 수험생들 관리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항상 기초 문법이나 구문 독해 수업을 할 때 계속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제 시생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방 영어 문법 교재를 계속 비교해봐요. 선생님 이 부분 소방 영어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요. 늘 항상 묻습니다.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지금 소방시험은 독해 싸움이죠. 문법은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독해 지문을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문 독해.
수능 쪽에서는 구문 독해 교재들이 좋은 교재가 상당히 많아요. 쉽지만 좋은 지문. 근데 서방 영어 구문 독해 교재를 봤을 때는 좋지가 않고, 또 공무원 영어 강사인데 구문 독해 교재를 봤을 때는 좀 길고 난잡해요. 그런데 독해 지문을 못 읽는다. 이 말은 결국 소방직 수험생들이 문장을 못 읽는 것 뜻합니다.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어휘, 어법, 구문 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어휘는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소방직 수험생들, 소방 영어 강사님들이 계속 소방 영어 위주로만 보라고 하니까 공무원 어휘를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기출 가서 다운받아서 소방 기출 분석해 보잖아요. 공무원 어휘 기출에서 가장 쉬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휘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방 강사님들이 공무원 영어 어휘 나와도 뭐 틀려도 상관없다, 딴 데서 맞추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휘에서 좀 틀리고 문법에서 좀 틀리면요, 소방 영어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고득점이 필요해요. 소방 영어 자체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는데 일단 쉽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소방 영어 어휘만 1년 동안 외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낭비예요. 공무원 선생님들도 수능 단어 한 3회 정도 하고 공무원 영어 같이 외웁니다. 똑같이 1년 투자하는데 소방 영어 단어만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적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공무원 기출 영단어라도 조금 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법과 구문이 많이 약해요. 어법과 구문이 많이 약한데, 근데 수험생들이 좀 여기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소방 이제 영어 강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냥 문법 용어라고 할게요. 문법 용어나 형식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해마연상법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뭔가 영어 강사님들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영어 강사님들이야 영어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미 영어가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용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상담을 해보는 소방직 선생님들이 문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강사를 바꿀 때 A라는 강사의 강의를 듣다가 B라는 강사의 강의를 들으니까 서로 용어가 다른 거예요.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또 다른 교재에서는 막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이 형식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못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거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고시 영어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독해를, 문장을 구해서 절단을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님들이 소방직 수험생들 눈높이를 잘 못 맞추고 주관적 생각이 좀 강하세요. 그게 본인과 잘 맞는 선생님이면 상관이 없는데 잘 맞지 않으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온다는 거죠. 혼란이 오고,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문장 구조 분석이나 지톡지키나 끊어읽기, 구문을 못 보세요. 또한 소방 영어 강사님들이 소방 영어가 쉬운 거에 비해서 강의가 1년 강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들 만들어요. 뭐 하프 모의고사, 뭐 어떤 거 해서 1년 가지고 쭉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할 거예요. 이거 들어라, 이거 좋다, 뭐 학교생들이 이거 추천한다, 이거 반드시 들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의가 많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자연스럽게 행정법도 해야 되고 소방 관계법규, 한국사도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강의를 의존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복습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떠한 교재를 하나 봤으면은 그 교재를 다시 자신의 실력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반복하고 회독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좋으니까 또 이거 갑자기 또 듣고, 강사님이 또 이거 좀 좋으니까 이거 들으라고 하고. 문제가 뭐냐면, 테스트를 해보거나 해설시켜보면 해설 못하거나 기초가 완전 부족하신 분들이 남들이 좋다니까, 강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떨어져요. 만약에 영어 과목이 단순하게 영어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면 소방직 수험생들 영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들 다 1년 프리패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일단 수험생들 눈높이를 잘 못 맞추고, 또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강사님들은 이제 본인과 잘 맞지 않는 수험생분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 해마 연습법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생기초 학생들 관리를 하고 강의를 해봤을 때 이 해마 연습법이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마치 한국사에서 두 문자가 도움이 되듯이.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들의 역할은 수험생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대신에 이런 건 시험에 나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독해예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근데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를 봤을 때는 너무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일반적인 기초 수험생들은 영어 문장을 구조 분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문 독해 교재가 좀 체계적이고 좋은 문장이면 상관없는데 많이 빈약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주의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 일단은 교재가 빠진 내용이 많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영어 강사들의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특히 수능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수능 교재도 좋은 교재들이 많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방지 수험생들 좀 빠르게 합격시키는 비결은 영어로 그냥 좋은 교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는 수능 교재, 좀 약간 중급 단계에서는 좋은 공무원 교재. 그래서 교재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강사님들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고 수험생들 눈높이를 잘 못 맞춘다. 이것도 문제고요. 세 번째는 강의가 1년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그리고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계속 남은 기간 계속 강의만 듣습니다. 복습이 안 돼 있고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 말에 약간 좀 공감이 되는 수험생들은 만약 본인이 독해 문제를 못 읽는다? 저는 약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문법 교재를 활용할 때는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문법 공부하기보다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 교재를 볼 때 문법에 있는 예문, 구문, 어법을 계속 독해를 읽기 위해서 계속 연습해 주시고 파악하시고, 문장을 읽을 때도 해석도 해주시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문법에 있는 예문들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그 예문들이 짧지만 관련된 어법과 구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게 기초 독해의 시작이죠. 또한 구문 독해를 수능에 좋은 교재를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사실 구문 독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천인문 베이직, 유효문 독해 제일 좋은 교재는 자이스토리예요. 구문 독해를 여러분 철저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독직해, 영어를 앞에서부터 읽는 연습, 그리고 끊어 읽기. 보통 선생님들이 잘 안 되세요, 이게.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연습. 강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막혀보고 틀려보고. 강의만 듣게 되면 뭐가 문제면 들을 때는 좋아요. 이해된다. 왜? 강사님들이 다 설명해 주니까. 근데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지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앞만 많이 들어봐야 내가 연습을 안 하면 실전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강의를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 그럼 합격을 누가 못하겠냐? 다들 1년 강의 다 듣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 강사로서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초반에. 기초 문법인데 기초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 독해 문장 읽기 위한 문법. 예를 들어서 형식. 저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강사님 말을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저 강사님은 학생들 눈높이 전혀 못 보는 건가? 형식을 알아야지 구에서 절단위를 볼 수 있는 거고, 형식을 알아야지 문법에서 형식과 관련된 파트를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형식을 알아야지 빠르게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해서는 많죠. 정말 많은 문법들이 많죠. 수동태. 수동태 나오면은 이게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3형식 때 대절을 취한 동사의 수동태인지. 왜?
독해선 수능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수능태를 만약에 볼 줄 모르면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디서 하냐? 문법 교재와 구문 독해에서. 예문이 좋은 교재로요. 그리고 준동사 파트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막 투부정사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명사적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명사적 용법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뭐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언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서술적 용법에서 만약 비투 용법이라고 하면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그리고 투부정사, 막 부사적 용법 언제가 부사적 용법인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또 이거는 또 언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거 도대체 왜 알아야 되냐 독해 잘하기 위해서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서 많이 쓰이니까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감독해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해석을 잘 못한다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ing 쓰인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별을 못하고 분사 구문이 나온다면 형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위드 분사 구문이 쓰인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대명사가 많이 쓰인다면 관계대명사 격, 보는 방법 다양한 생략, 삽입 그리고 관계대명사 말고도 뭐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사, 복합관계 부사 등등등 정말 많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뭐 전치사라고 할게요.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올 때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제기대명사 나오면 전치사 뒤에 뭐 제기대명사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급이 나오면 뭐 다양한 막 여러가지 구문이나 양자부정, 양자긍정 정말 많잖아요. 도치가 나오면 어떻게 도치해야 되는지 등등등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얇은 소방 영어 문법을 보게 되면은 뭐가 문제면 독해를 읽기 문법이 많이 빠져있고 그럼 구문 독해가 오히려 체계화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구문 독해도 빈약해요.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이 약하니까 자연스럽게 유형의 독해에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못 읽는 거예요. 물론 유형의 독해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오답은 왜 오답이고 이런 걸 분석하면서 뭐 여러가지 리딩 스킬, 독해 전략, 독해 원리도 배우겠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정리해 놓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 이거 연습을 안 하면 내가 못 읽는 문장이 어떤 건지 모르고 시험장 갔을 때 그런 문장이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막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에서 중요한 거는 독해용 어휘입니다. 독해용 어휘도 따로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전에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 혹시 제가 말한 상황에 해당되는 소방직 수험생들은요 지금 불필요한 뭐 하프 모의고사 뭐 랜덤 문제 풀지 마세요. 단계별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를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유효 독해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이런 연습을 안 하잖아요. 혹시 경찰 영어처럼 이번에 마지막 시험이라고 해서 갑자기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어 점수 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어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해요. 영어 점수가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문이 나올 때 잘 나오는 거죠. 거꾸로 말할게요. 평상시에 잘하다가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죠. 내가 어디에 약한지 모르고 있다가 시험장 갔을 때 그 부분이 많이 추지되면 거기서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5개월은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직 문장을 못 읽는 분들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과 구문 독해를 철저히 연습해 주세요. 제 말은 인강을 듣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강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직접 복습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력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방직 수험생들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연습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다른 걸 하고 계세요. 소방 영어 강사인데 컬이 그냥 다르고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유무 독해 풀고 나중에 기출을 푸는 거예요. 소방 영어 강사인데 모의고사는 이렇게 질이 좋지는 않아요. 저는 차라리 소방 영어 기출 풀고 나서 경찰과 공무원 직렬에서 좀 쉬운 직렬이 있어요. 사회복지, 교육행정지. 물론 경찰과
뭐 사회복지, 교육행정지 그쪽이 더 어려워요. 소방 영어보다. 근데 질은 좋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기출이 좋은 이유는 문제의 질이 좋아요. 그리고 기출은 단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약간 좀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소방 영어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시험은 여러분들이 영어 외에도 소방학과 소방 관계법규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고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완하시고요. 영어 강사님들의 커리를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커리 따라가서 점수 잘 나오면 누가 합격을 못합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가 안 나와서 수험기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가 마지막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